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작은 진돗개. 죽음 직전에 아이가 보여준 건 단 하나, 희망이었습니다. 단 1%의 기적을 향해 손을 내민 한 여자. 그리고 전 세계를 울린 믿을 수 없는 이야기. 붕대에 숨겨진 진짜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잠시만요. 진돗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작성해주세요. 또한 이야기 들으시면서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클레어 워커 세계보건기구에서 일하는 수의사입니다. 한국 출장이 저와 제 딸 소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어요. 그날은 서울 근교의 한 작은 보호소를 방문하는 일정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쌀쌀한 오후였죠. 보호소 관리인이 건물 안쪽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최근에 구조된 개들이 이쪽에 있습니다.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소독약과 동물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수많은 케이지를 지나치며 각 동물의 상태를 살폈어요. 그때였어요. 가장 구석진 케이지에서 작은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붕대로 온몸이 감싸인 진돗개 한 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아이는 언제 들어왔나요? 물었습니다. 일주일 전이요. 도로변에 버려져 있었어요. 차에 치인 것 같았죠. 살 가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관리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케이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진돗개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공포와 고통이 가득했지만 그 너머에는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의지, 살아남으려는 강한 욕구가 느껴졌죠. 손을 조심스럽게 케이지 안으로 넣었습니다. 진돗개는 잠시 주저하더니 제 손가락 끝에 코를 가져다 댔어요. 그 순간 가슴이 찌르르 울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어요. 이 아이와 저 사이에 무언가가 연결된 느낌이었죠. 이름이 있나요? 물었습니다. 아직 없어요. 임시로 케이지 번호로 부르고 있죠. 제 마음속에서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호프, 희망. 호프라고 부르고 싶네요. 이 아이에게서 희망이 보여요. 그날 저녁 호텔 침대에 누워 호프를 생각했어요. 런던에 있는 소피가 떠올랐습니다. 호프를 만나고 나니 이건 단순한 반려동물 입양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건 생명을 구하는 일이었어요. 불가능합니다. 영국 대사관 직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현재 검역 규정상 최소 6개월의 관찰 기간이 필요해요.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출장 일정은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호프를 두고 떠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수의사로서 알고 있는 모든 인맥을 동원했어요. 보호소로 돌아가 호프를 만났습니다. 제 기분을 알아챘는지 호프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널 버리지 않을게. 약속해. 붕대로 감싸인 호프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밤새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규정의 허점을 찾아야 했죠. 그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연구 목적의 동물 이동은 특별 허가가 가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관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구조동물의 회복 과정 연구라는 주제로요. 긴 설명과 설득 끝에 상관은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가슴이 뛰었어요. 희망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았죠. 특별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 작업, 호프의 건강검진, 운송 준비. 마지막 날 보호소에서 호프를 픽업하러 갔습니다. 특수 운송 케이지를 들고 갔어요. 호프를 보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호프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져 있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공항에서 마지막 검역 절차를 밟았습니다. 검역관이 호프의 상태를 확인하고 서류를 검토했어요. 모든 서류가 완벽하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검역관이 감탄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제 마음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현관문을 열자 소피가 뛰어나왔습니다. 엄마! 소리치며 제 품에 안겼어요. 소피의 시선이 제 옆에 있는 운송 케이지로 향했어요. 저게 뭐예요? 소피, 누군가를 소개해줄게. 이름은 호프야. 케이지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호프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씩 케이지 밖으로 나왔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며 경계하는 눈치였어요. 호프는 다친 거예요? 소피가 호프의 붕대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응, 많이 다쳤었어. 하지만 이제 회복 중이야. 설명해 주었어요. 호프는 특별한 친구야. 한국에서 아주 멀리 왔지. 첫날 밤 호프는 끊임없이 주변을 경계했어요. 작은 소리에도 놀라 벌떡 일어났죠. 트라우마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호프가 소파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작은 변화가 보였습니다. 호프가 제가 부르면 조금씩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아직 완전히 신뢰하진 않았지만 작은 진전이었죠.
소피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호프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소피는 놀라운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호프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천천히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호프의 일부 붕대를 제거할 때가 되었어요. 수의사로서 직접 처치할 수 있었죠. 조심스럽게 붕대를 풀면서 상처를 확인했습니다. 많이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소피가 숙제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호프가 조심스럽게 소피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소피는 놀라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호프는 잠시 망설이더니 소피의 손가락 끝에 코를 댔습니다. 엄마, 호프가 저한테 왔어요. 소피가 흥분해서 소리쳤죠. 그날 밤 소피가 잠들기 전에 물었어요. 엄마, 호프는 왜 사람들을 무서워해요? 호프는 예전에 나쁜 일을 많이 겪었어, 소피. 그래서 사람들을 완전히 믿지 못하는 거야. 최대한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소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럼 우리가 호프에게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호프가 우리 집에 온 지 한 달이 지났어요. 많은 부분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호프에게는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하게 시작했어요. 점심 먹을 시간이 되자 호프에게 산책을 제안했어요. 목줄을 가져오자 호프가 흥분해서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서 벤치에 앉았습니다. 호프가 주변 냄새를 맡으며 탐색하도록 목줄을 조금 풀어주었어요.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소리에 호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모든 근육이 경직되고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호프야, 괜찮아. 부드럽게 불렀어요. 하지만 호프는 제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호프가 목줄을 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도로 쪽으로요. 호프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요. 차들이 빵빵거리며 호프를 피해갔어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로 뛰어들어 호프에게 다가갔습니다. 호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호프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과거의 악몽 속에 갇힌 듯 했죠. 괜찮아, 호프야. 내 곁에 있어.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천천히 호프의 눈에 초점이 돌아왔어요. 저를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제서야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호프는 계속 제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걷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오늘은 호프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날이었어요. 그날 저녁 소피에게 있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소피는 평소보다 더 조용히 호프를 대했어요. 엄마, 호프가 무서운 꿈을 꿀까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아마도 그럴 거야, 소피. 하지만 우리가 있잖아. 호프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게 도와줄 거야. 소피는 생각에 잠겼다가 자기 방으로 달려갔어요. 잠시 후 자신의 나이트라이트를 들고 나왔습니다. 별 모양의 작은 조명이었죠. 이거 호프한테 줄래요? 제가 무서울 때 이거 켜면 괜찮아져요. 다음 날부터 호프와의 재활훈련을 더 체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소리 노출 훈련, 안전한 공간 만들기, 실내 쌓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호프의 신체적 상처는 거의 다 아물었어요. 마음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 중이었죠. 어느 비 오는 날 오후 호프와 소피가 거실에서 놀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호프는 소파 밑으로 숨지도 패닉 상태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소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기대 앉았을 뿐이었어요. 괜찮아, 호프야. 그냥 하늘이 이야기하는 거야. 소피가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호프가 마침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런던 도심의 반려동물 행사장에서 한 여성이 제게 다가왔어요. 샬롯 베네딕트입니다. 아메리칸 드림 탤런트 쇼의 제작자예요. 호프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당신과 호프가 우리 쇼에 출연했으면 합니다. 이 아이의 기적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요. 그 제안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잠시 말을 잃었어요. 감사합니다만 호프는 아직 트라우마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했어요. 큰 무대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샬롯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상처를 극복해가는 과정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결국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2달 후 LA의 아메리칸 드림 탤런트 무대에 서기로 했어요. 준비 기간 동안 호프와 저는 매일 훈련했어요. 호프의 특별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호프는 사진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드디어 대회 당일이 왔습니다. LA로 비행기를 타고 출발했어요. 소피도 함께했죠. 무대 위로 올라가자 5,000명의 관객이 보였어요. 심사위원 4명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레어. 그리고 이 아이는 누구인가요? 리사 몰로가 따뜻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이 아이는 호프예요. 한국에서 구조된 진돗개입니다. 대답했어요. 공연을 시작하려는 순간 갑자기 무대 위 조명이 강하게 빛났어요. 동시에 관객들의 함성 소리가 커졌습니다. 호프는 그 순간 얼어붙었어요.
제 옆에서 덜덜 떨기 시작했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대 중앙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호프의 몸에 남아있던 붕대 일부가 풀려 바닥에 흩어졌어요. 패닉에 빠질 수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호프에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호프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괜찮아, 호프야. 네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야. 부드럽게 속삭였어요. 천천히 함께 걷자. 호프는 떨리는 발로 한 발 한 발 제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가 커다란 승리였어요. 호프가 완전히 제게 다가왔을 때 관객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프의 진짜 재능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의지요. 호프를 부드럽게 안고 무대 중앙으로 다시 섰습니다. 이제 준비한 퍼포먼스를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호프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40장의 구조견 사진 중에서 심사위원이 무작위로 선택한 개를 호프가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니콜 벤틀리에게 한 장을 선택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니콜은 한 보더콜리 사진을 골랐어요. 호프는 천천히 사진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호프는 정확히 니콜이 선택한 보더콜리 사진 앞에 앉았어요. 관객들이 놀라 탄성을 질렀습니다. 니콜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마지막 퍼포먼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호프가 처음 제게 왔을 때 온몸이 붕대로 감싸여 있었어요. 상처투성이었죠. 하지만 호프는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호프는 천천히 붕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부드럽게 입으로 붕대를 물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돌아와 붕대를 건넸죠. 호프에게 붕대는 단순한 의료 도구가 아닙니다. 상처의 상징이자 동시에 치유의 상징이에요. 호프는 제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상처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치유의 힘으로 바꾸자라고요. 붕대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미리 준비한 글씨가 쓰여 있었어요. 호프 워크스, 희망이 걸어간다는 뜻이었죠. 관객들이 일제히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심사위원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감동적입니다. 리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단순한 게 트릭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교훈을 배웠습니다. 무대 위에서 호프를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건 단순한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호프의 여정, 우리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관한 증언이었죠. 다음날 아침 호텔 방 전화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쇼 제작진, 인터뷰 요청, 축하 메시지. 핸드폰은 알림 소리로 계속 진동했어요. 소셜미디어가 폭발한 듯 했습니다. 엄마, 우리 핸드폰이 미쳐버린 것 같아요. 소피가 놀란 얼굴로 말했어요. 휴대폰을 확인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해시태그 HOPWALKS와 해시태그 MIRACLEFROMKOREA 해시태그가 전 세계적으로 트렌딩하고 있었어요. 아침 뉴스를 틀었더니 놀랍게도 우리 이야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구조된 한 마리 진돗개가 세계를 울렸다. 한국 보호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씨,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방송 이후 후원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구조견들도 입양하겠다고 연락해오고 있어요. 영국과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동물구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호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구조동물들의 국제 입양과 재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뉴욕에서의 반응도 열광적이었습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사람들이 호프를 알아보고 인사했어요. 호프는 이 모든 관심에도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토크쇼 녹화 도중 진행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호프의 이름은 어떻게 지어진 건가요? 처음 보호소에서 호프를 봤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호프의 눈빛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프라고 불렀죠. 그리고 호프는 정말로 그 이름처럼 희망이 되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에. 아메리칸 드림 탤런트 이후 1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소피, 그리고 호프는 영국, 미국, 한국을 오가며 동물 복지와 구조에 관한 강연과 활동을 이어나갔어요. 호프 이니셔티브의 공식 대사가 된 호프는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보호소를 방문했습니다. 호프가 나타나면 입양률이 크게 증가하는 호프 효과가 생겼어요. 소피도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이제 7살이 된 소피는 자신만의 작은 동물 구조 캠페인을 학교에서 시작했어요. 호프의 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친구들과 함께 지역 보호소를 돕는 활동을 하고 있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한국으로의 귀환이었습니다. 호프를 처음 만났던 그 보호소를 다시 방문했을 때였어요. 보호소에는 새로운 시설이 많이 생겼습니다. 호프 이니셔티브의 지원으로 의료시설과 재활 프로그램이 크게 개선되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호프가 버려져 있던 그 장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곳에 작은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어요. 희망의 시작점이라고 쓰여 있었죠. 여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구나. 소피가 경외감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래. 때로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이 시작되는 법이야.
대답했어요. 호프는 조용히 그 장소를 탐색했습니다. 과거의 트라우마가 아닌 현재의 평화를 느끼는 듯 했어요. 영국으로 돌아오는 길 비행기 안에서 소피가 물었어요. 엄마, 호프는 자기가 유명해진 거 알아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글쎄, 호프에게 중요한 건 유명세가 아니라 사랑받는 것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호프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 런던에 돌아온 후 저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동물복지 담당 특별 고문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소피는 학교에서 동물 관련 프로젝트로 상을 받았고요. 호프는 그저 호프일 뿐이었죠. 사랑스럽고 용감하고 영감을 주는 존재. 일요일 오후 우리는 집 근처 공원에 나갔어요. 호프는 소피와 함께 잔디밭을 뛰어다녔습니다. 두 사이의 신뢰와 사랑이 그대로 보였죠.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든다. 호프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외상의 흔적은 희미한 흉터로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무엇보다 호프의 눈에서는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 자리에 평화와 기쁨이 자리 잡았죠. 호프야. 소피가 부르자 호프가 달려왔습니다. 소피의 품에 안기는 호프의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엄마, 호프랑 사진 찍어요. 소피가 불렀어요. 세 명이 나란히 앉아 셀카를 찍었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모두 웃고 있는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것도 SNS에 올릴 거예요? 소피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건 우리만의 특별한 순간이야. 대답했어요. 모든 순간을 세상과 공유할 필요는 없어. 소피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비밀이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호프는 평온하게 제 옆을 걸었습니다. 소피는 호프의 등에 손을 얹고 있었어요. 이 작은 행렬이 바로 우리 가족의 모습이었죠. 호프가 우리에게 온 건 운명이었어요. 그렇죠? 소피가 물었습니다.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소피. 가장 예상치 못한 만남이 때로는 가장 아름다운 인연이 되는 법이야. 호프를 바라보니 마치 웃는 것 같았어요. 이제 호프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약속이 되었습니다. 상처는 치유될 수 있다는, 사랑은 국경을 넘는다는, 그리고 한 생명의 구원이 수백 개의 다른 생명을 구하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약속. 우리 셋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는 하늘 아래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길게 드리워졌어요. 영원히 함께 희망을 간직한 채로. 당신의 댓글 하나가 다음 감동을 만듭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